주말에 춘천에서 난리가 한번 났다. 물이 안 나왔다고 하던데. 재난 상황인데 대응을 못하는 거 아니냐. 물 좀 나눠 쓰지. 이렇게 좀 원망하는 마음까지. 지금 강원도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자영업자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오랫동안 버텨온 거잖아요. 수도권에 너무 제약이 많아지니까 풍선효과처럼 강원도를 굉장히 많이 오셨대요. 네가 왜 와? 우리 안 돼 오지 말 때 이미 잡아놨다고. 야 이거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지역 이슈에 비하인드를 더하다 기생 강원도 기자들의 수다타임 강원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취재요정과 정별림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지난 주에 주말에 춘천에서 난리가 한번 났다면서요. 뭐 물이 안 나왔다고 하던데 어떤 일인가요?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네. 물난리가 났습니다. 예, 정말 물 난리였는데 네. 뭐 물이 끊어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뭐 다양한 이런 각종 뭐 망가졌다든지 네. 수를 위해서 끊을 수 있는데 좀 이번에는 좀 사람들이 많이 분통을 터뜨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이렇게 공지가 좀 너무 늦게 됐고 대응이 미흡했다. 라는 지적들이 계속 일고 있는데요. 지난 9일 오전 11시에 그 소양 취수장, 소양강댐 밑에 있는 소양 취수장에서 밸브 연결 부위가 파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긴급 복구를 막 진행을 했는데 이게 11시에 이렇게 됐는데 이 시민들,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처음 일보가 온 게 1시 45분쯤이에요. 11시에 예. 그랬는데. 근데 그때 내용이 뭐냐면 2시부터 단수됩니다. 15분 남기고 이걸 통보를 해준 거죠. 그리고선 시민들은 재난 문자 발송된 게 2시 25분. 이미 끊기고 네, 나서. 이미 물이 끊기고 네. 나서. 그 대부분의 시민들은 대응을 못 하는 거죠.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그 담수통들이 크다 보니까 물이 초반에 잘 나왔고 문제는 이제 그 상인들이나 네. 일반 가정집에 바로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분들은 아예 딱 끊겨버리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 거죠. 또 뭐 단서했다, 물이 나옵니다 했다가 또 물이 또 안 나오고 물이 나옵니다 했는데 막 흙탕물이 나오고 뭐 그리고 물을 막 줬다고 해요. 어느 네. 동네는. 근데 물은 어떻게 받아야 되죠? 뭐 이런 문의도 되게 많이 왔고 결국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복구팀이 있으면 이게 대응팀도 있어야 되는데 복구에만 또 이렇게 다 매달린 것 같고 이 대응팀이 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재난 상황인데 재난에 대한 대응을 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지적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예. 네. 일부 주민들은 그나마도 이제 물을 일부 받아놓으셨던 분들도 있으셨었는데 복구가 됐다고 하니까 다 이제 소진해서 버리신 거죠. 근데 그 다음날 됐는데 탁수가 나오고 막 다시 중단이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아예 대응이 안 됐었고 그 다음에 생활용수는 살수차가 왔으니까 가져가시라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물을 받겠다고 뭐 양동이부터 하나씩 들고 나와서 줄을 서고 있는데 비가 갑자기 이제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씨였거든요. 근데 그 비를 맞으면서 그걸 받겠다고 서 계셔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제 딸이 또 확인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저희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는 주민센터, 그 다음에는 춘천시 담당 부서에까지 확인 절차를 거쳤었는데 모두가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를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주민의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 이 시점이 정말 화가 나기도 했고 저도 화가 났더라고요. 네. 저는 그 재난 문자를 계속 오기는 했는데 사실 뭐 답답한 거는 매 한 가지였고요. 취소원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 이제 물을 또 많이 쓰는 바람에 네네. 물을 최대한 아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맞아요. 오니까 아니 그러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물 좀 나눠 쓰지. 이렇게 좀 원망하는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렇죠. 주말은 난리도 아니었네요, 정말. 진짜 난리도 네.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들이 이제 뭐 개인 SNS들이나 뭐 이런 사이트들을 보면 인증하시는 정말 나 이렇게 피해를 겪었다. 우리 집 상황 이 정도라는 인증하는 사진들 뭐 네. 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뭐 봐도 저희도 진짜 애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야 씻는 거야 뭐 이렇게 필터를 낀 샤워기로 썼는데 애들이 약간 불안하잖아요. 네. 녹물이 나오고 뭐 이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요번에 대상 지역이 아닌 곳 친구네 집에 가서 애들을 다 데리고 씻기고
물도 담아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제 친구들 집에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아예 단톡방을 만들어서 물 사러 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 그쪽 가서 물도 다 씻기고 다 물 받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리고 이렇게 물도 많이 먹고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좀 많이 늦었고 그리고 뭐 수정공사에서는 춘천시 요청이 와서 물병을 뭐 나눠줬다고 하는데 이 요청한 시점이 늦었죠. 네, 이게 11시에 그랬으면 이미 그때 11시부터 체계적으로 딱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2시 넘어서 수정공사에 물병 좀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물병 지원을 했지만 결국은 그 사이에 조금만 대응을 좀 잘만 했더라면 이 같은 불편은 많이 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춘천시의 대처가 좀 많이 미흡해서 그만큼 좀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린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또 코로나19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확산세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넘어서 나오고 있잖아요. 좀 강원도는 상황이 지금 어떨까요? 강원도는 최근에 이제 춘천 확산세가 제일 눈에 띄게 컸었는데 네. 좀 이번엔 이 춘천 확산세는 좀 잠잠해지는 분위기고요. 그 전까지는 마트발, 초등학교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네. 뭐 하루에 뭐 10명, 20명 가까이 나오는 신규 확진자들이 이제는 1명, 2명꼴로 많이 줄어들어서 좀 잠잠해졌는데 문제는 이제 강릉과 속초, 정선, 양양 네. 여기 딱 들어보면 다 관광지예요. 관광지 쪽에서 확산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보면 이 수도권 접촉자 네. 이 감염 경로가 수도권 접촉자들이 많이 있고 또 지역에서 N차 감염으로 퍼지는 이런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강원도에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수도권이 단계가 강화되는 4단계가 됐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풍선 효과로 강원도로 많이 내려올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이 피사철까지 되면서 야, 우리 여기 어차피 서울에서 못 모이니까 이제 강원도나 가까운 데로 가자, 빨리 가자, 휴가를 빨리 조정해서 서울을 벗어나자 라는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어요. 뭐 저 아는 사람도 뭐 골프를 치러 가는데 처음에 이제 포천 쪽을 잡았다가 네. 야, 이거 거기 연락이 왔대요. 연락이 왔대. 안 야, 이거 안 된다. 그럼 춘천으로 잡자. 그리고 춘천에서 일바로 하고 가겠다. 뭐 이렇게 연락이 온 사람들도 있어서 그래서 내가 오지 마. 오지 마. 이렇게 네. 네가 왜 와? 우리 안 돼. 오지 마. 했더니 이미 잡아놨다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 방역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도 최근에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았잖아요. 그렇죠. 2번 다시는 받고 싶지 않았는데 또 받게 됐습니다. 이게 좀 다시 확산이 되니까 좀 이런 일이 좀 생기는 그렇죠. 것 같은데 좀 주변 분위기 어떤가요? 저희 뭐 지금 사실 여기 다 마찬가지겠지만 왕성히 활동하는 30대, 40대, 50대 아직 백신 네. 접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백신이라도 좀 맞았으면은 좀 불안감이 덜할 텐데 네. 사실 개인 방역 철저히 하는 거 말고는 작년하고 달라진 게 전혀 없거든요. 맞아요. 작년 네. 이맘때도 또 우리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휴가철, 풍선 효과 그렇죠, 다 그렇죠. 했는데 달라진 게 너무 없어서 계속 뭐 개인 방역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네. 유일하게 백신을 맞았는데 아, 그렇네요. 근데 똑같아요. 다닐 때 마스크 다 써야 되고, 그러니까 뭐 바깥 활동할 때 마스크 행정명령에서 제외는 됐지만 네. 불안하니까 결국 내가 안 쓰고 걸리면, 그러니까 저는 또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또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불안하니까 아예 쓰고 다니거든요. 백신 맞았다고 해서 나 백신 맞아서 너무 편해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워낙 확산세가 계속 퍼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우리 회사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어서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나는 백신 맞았으니까 괜찮지라는 생각보다 이거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더 많이 있어서 네. 약간 백신 접종을 맞았다고 해서 좀 이렇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래되고 이제 한참 날씨도 더워지면서 한동안은 그냥 비말 차단되는 마스크를 네. 좀 가벼운 마스크로 교체를 했었는데 다시 확산세가 이렇게 커지면서 KF94 마스크로 다시 변경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바꾸기도 했고 걱정되는 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미 너무 모두가 지쳐 있어갖고 네.
분명히 이게 누구 탓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라는 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서울을 간다든가 누가 뭐 때문에 뭐 외지인을 만난다고 할 때 약간 저 사람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든가 누가 갔다 왔다고 하면 괜히 이 사람을 약간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거나 누구 탓을 하게 되는 문화가 조장될까 봐 그런 걱정도 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백신 접종 시작하면서 그래도 7월부터는 거리두기 완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좀 있었잖아요. 백신 접종자한테는 인센티브도 뭐 어떤 혜택 같은 것들도 주면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확산세가 특히 수도권이 거세다 보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4단계로 올라갔는데 이게 12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그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뭐 더 상향되거나 뭐 하향이 될 수도 연장되거나 하향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거리두기 최고 단계 이 4단계는 좀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수도권에서 4단계는 사적 모임의 경우에는 일단 6시 이전까지는 지금처럼 4명까지 모일 수 있고요. 6시 이후에는 2명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은 친족만 참여할 수 있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고요. 학교는 뭐 유치원, 초중, 고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고 어린이집은 또 휴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은 비대면만 가능하고 모든 유흥시설은 이제 영업 집합 금지됐죠. 그리고 저희 이제 수도권 법원에서도 수도권 법원 2주간 재판을 연기하겠다 이렇게 통지가 왔어요. 근데 아직 저희 이제 강원 지역이나 이제 수도권 이외 지역은 각 법원별로 재량에 맡기는데 이게 수도권에서 이제 점점 확산세가 증가되고 하면 아마 이제 법원 재판 일정도 차질이 빚어지겠죠. 그래서 거의 이제 4단계는 셧다운 수준이고 집에 빨리 가라, 강제 집콕 해서 집에 있어라 요 수준인 것 같아요. 거의 개인 생활은 다 제한되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2주 동안 이렇게 4단계가 수도권 시행이 되면서 이게 또 마침 휴가철이잖아요. 그러니까 휴가 뭐 일정을 좀 조정하는 상황도 생기고 수도권에서 놀려고 했던 사람들도 뭐 강원도나 다른 지역으로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은 뭐 속초 양양 해수욕장 또 개장했잖아요. 지난 주말 좀 분위기 어땠는지 아실까요? 뭐 일단은 사람이 생각보다는 많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생각보다는 많이 없었고 이제 첫날이다 보니까 그리고 좀 요즘 날씨가 계속 이렇게 장마철이 되면서 생각보다 사람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은 사람이 해수욕장을 찾았고요. 뭐 해수욕장에서 다양한 이제 이 방역 수칙이 됐는데 뭐 일단 해수욕장을 들어가려면 체온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팔찌라고 해야 되나요? 밴드를 붙여야만 이제 입장이 되고 해변에 드론을 띄워서 열 감지를 다 계속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곳곳에 좀 구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일부는 또 그냥 들어간 사람들도 꽤 있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해변에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는데 안 쓰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고 이렇다 보니까 좀 방역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최근 그때 딱 맞춰서 해수욕장을 가셨던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똑같이 입구에서는 체온 체크도 하고 뭐 인원도 제한은 하는 것도 있고 한데 보니까 들어갔다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잖아요. 근데 뭘 사러 가거나 할 때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그 입구만 제한될 수는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막혀 있는 건 아니라서 사람들을 보면 그냥 막 다른 통로로도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게 완전 이렇게 차단이 되지는 않겠구나라는 불안감도 좀 있었고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수도권에 너무 제약이 많아지니까 이분들이 풍선효과처럼 강원도를 굉장히 많이 오셨대요. 이 지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초기 개장이 안전하겠구나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이 팀들은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벌써 이제 수도권에서 놀 수도 없고 이런 제약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도 단계가 낮은 강원도로 몰려오고 있구나라는 불안감을 좀 느꼈다고 해요.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수도권 사람들이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수도권 사람들도 모르고 무증상인 상태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뭐 이렇게 뭐 식당을 가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N차 감염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그게 되면 지역은 다시 또 꽉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만 그러니까 상인들 제가 그래서 상인 경포대에 있는 상인한테도 물어봤더니 당연히 솔직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지난해에도 이제 80% 정도가 줄었는데 네. 올해는 이제 백신도 맞았고 우리가 그 가게 내에서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겠다라는 조건으로 우리는 그냥 지금 1단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생각은 좀 다른 거죠. 그쵸.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꼭 1단계를 해야 되나 아니면 2단계, 3단계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춘천은 지금 뭐 저희 녹화날 기준으로 해서 아주 3단계인데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3단계를 더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춘천이 3단계고 원주와 강릉만 2단계고 나머지는 전부 그렇죠. 1단계를 네. 유지하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수도권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서도 단계 조정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상인들의 상황도 그렇고 지역 주민의 불안감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조치를 내린 게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방문을 좀 자제해 달라는 네. 것과 그리고 그 수도권을 다녀와서 유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 정도까지만 내렸고 뭐 인원 제한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강원도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 거리두기 단계를 이렇게 지금 단계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도권발을 좀 우려해가지고 올려야 하는 건지. 근데 자영업자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좀 오랫동안 버텨온 거잖아요, 자영업자들은. 그러니까 선배님들이나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거리두기 단계를 지금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좀 격상을 해야 될까요? 강원도는 뭐 대표적 관광 도시라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은 또 좋지만 네. 이제 코로나19 확산될까봐 초긴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전국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영업자들이 그냥 얼마나 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랐습니까? 네. 문 닫으라면 닫고 좌석 빼라면 빼고 뭐 다 따랐는데 지금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이 너무나 크잖아요. 네. 또 그분들은 또 집에 가면 다 개인 구성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 피해나 고통이 또 얼마나 이어져야 될지 그것도 걱정인데 사실 또 코로나19 확산되면 어떡하나 하는 뭐 시민 입장에서 걱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답이 네. 마땅치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상황 봐가면서 그때그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뭐 전문가들도 지금 이번에 4단계 그 영업시간 기준이 오후 6시잖아요. 근데 이 오후 6시라는 게 좀 기준이 좀 애매하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낮에도 몰리는 식당은 좀 많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밀집도를 좀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새로운 또 방식도 좀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나 뭐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정부가 강압적으로 어떻게 단계를 조정을 하고 인원을 제한하는 것들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시민의식이 좋아져야 된다. 개인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 이 가장 기초적인 거에 모두가 잘 지킨다면 네. 뭐 상인들의 생존권도 크게 영향받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지금 방역에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우수하다고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네. 지금 뭐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동해안 관광객 으로 많이 몰릴 거라는 거에 대비해서 장 기자가 얘기했지만 지금 뭐 일부 지역에서는 야간 지역에 취사도 금지를 한 해수욕장도 있고 또 일부는 사전 예약제를 신청해서 인원을 제한하는 곳도 있고 또 뭐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수욕장 신호등이 있어요. 혼잡도 신호등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가려는 해수욕장의 상황이 사람이 많구나, 여기는 좀 한산하구나라는 걸 선택해서 갈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정책들을 좀 더 잘 활용을 하고 모두가 개인의 방역에 대해서 좀 더 충실을 한다라면 상권에 어느 정도 기존 너무 진짜 오랫동안 힘들어왔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포괄적인 정책들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 여야에서도 좀 국회에서 제출된 그 추경을 좀 피해 지원으로 좀 더 비중을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대해서도 정부나 여야가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요.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